저희가 최근에 홈플러스 사건으로 질문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기사에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 내려졌다, 기존 대표이사가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나서 이 사건에는 관리인이 없는 건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전 처분이랑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려서 이제 법원이 그 개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어떤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법원이 채무자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왜냐면 이제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는 자료도 확보가 어렵고 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이 좀 어렵고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큰 회생 사건 중에 하나가, 요새 이렇게 큰 규모의 회생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티몬 위메프 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또 많이 보셨겠지만 ARS 프로그램을 적용을 신청했다고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ARS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개시 신청 이후에 개시 결정일까지 채무자에게 자율적으로 채권자들을 상대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최대 3개월까지 개시 결정을 보류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개시 신청을 했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랑 모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럼 서로 권리 행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3개월 정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M&A가 기존에 진행 중이었는데 회사가 당장은 뭐 채권자들 집행 들어올 거 있고 하면은 이제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랑 보전 처분 결정은 받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내릴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받아서 기존의 인수인과 논의하고 있던 거를 계속 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다시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는 거고, 만약에 협상에 실패를 하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가는 그런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티몬 위메프도 그 ARS 프로그램 기간 동안 협상에는 실패해서 결국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그런 원칙대로 혹은 ARS 프로그램이 안 돼서 이제 내려지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는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 내려지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홈플러스 사건으로 질문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기사에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 내려졌다, 기존 대표이사가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나서 이 사건에는 관리인이 없는 건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예외는 있죠.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대표자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 등에 있는 경우이거나 뭐 채권자 협의, 그러니까 채권자의 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이 제3자 관리인은 보통 법원이 좀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법원이 그렇게 선임을 하기도 하고 뭐 채권자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기존 경영자와 채권자 간의 긴장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저 대표이사가 어쨌든 회생을 신청해서 권리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는데 그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돼서 이 회생 절차를 또 주관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충분히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이 법에서 인정되는 뭐 재정적 파탄 원인이나 뭐 그런 책임까지 있지 않더라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람이기는 한데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이 채권자 포함해서 모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과 다르게 법원의 감독을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채권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나와 원래 그러니까 계약을 했던 그 대표이사가 이제 관리인의 지위에 있으니까 뭐 채권 변제도 못하고, 혹은 뒤에서 살펴봤듯이 부인권 행사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거래를 부인하거나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좀 당혹스럽게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DIP 견제 방안으로는 뭐 공동관리인 선임이나 CRO는 이제 감사랑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회생 절차에서. 그래서 이런 걸 선임해가지고 이거를 견제하려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요, 이때부터는 공고에 이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는 회생 채권자 등 목록 작성 및 제출 기간이 기재가 되는데요. 실무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2, 3주 전후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생회사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회생회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서 그 채권자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록 작성 및 제출 기간이 끝나면 이제 회생 채권 등 신고 기간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했다는 뭐 소식을 듣거나 하시면 개시 결정문상 신고 기간을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뭐 이건 나중에 보겠지만 이 신고 기간 이후에도 추후 신고를 하는 것을 법원이 대체로 받아주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회생채권 신고 기간에 내가 가진 모든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은 목록 제출 기간 말일로부터 1, 2주 전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뭐 개시 결정 이후로 뭐 한 달 혹은 좀 더 그 기간 이후면 채권 신고 기간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신고했기 때문에 이제 회생회사는 그 채권에 대해서 조사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 기간 말일로부터 1, 2주 전후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회생기획안 제출 기간이 지정이 되는데요. 근데 회생기획안 제출 기간은 보통 최근에는 한번 지정이 돼도 되게 한 최대 10차례 정도 연장이 되는 경우를 보기는 했습니다. 이게 회생 절차가 신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이 회생기획안 자체는 뭐 채권자들이랑 협의 없이 뭐 제출을 일방적으로 하면 회생 채권자들이 찬성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기간을 많이 연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종결이 끝나야 하는데 뭐 최장 기간 1년 6개월까지 될 수 있다고 보통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조사위원이 이제 선임이 되게 되는데요. 조사위원은 이제 회계법인이 선임이 돼서 이 회사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또 뭐 보고 집행이나 뭐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개시결정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문은 이렇게 내려지는데요. 그래서 개시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관리인 불선임 결정할 때 이렇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인이 없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이제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